블록체인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더 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돈이 되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술 얘기보다 돈 얘기를 좀 하러 나왔는데요. 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더 머지가 왜 돈이 되는지는 차근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머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가 내려가고 성능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행량입니다.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더 머지 이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돈이 됩니다. 이더리움 사세요. 제가 책을 처음 쓸 당시가 2017년도인데요. 그때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이 20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출간한 2018년도에 600조가 됐어요. 책을 쓰는 사이에 30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였죠.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때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2025년에 9,000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정확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였는데요.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도 별로 믿지 못했습니다. 20조가 9,000조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 책 쓸 당시에 연끌을 해서 제가 다 샀을 텐데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이 안 갔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2018년도에 그 박상기 빔을 맞고서 600조가 250조로 쪼그라들었는데 사실 쪼그라든 게 아니죠. 20조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10배 이상의 그런 그 상승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3,500조를 찍었습니다. 작년에 3,500조를 찍는 거 보면서 제가 9,000조 진짜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시면 3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왜 이더리움 얘기를 하러 나왔느냐 하면 이더리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돈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IC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인, 그 다음에 디파이, 그 다음에 작년에 유행했던 이제 NFT, 요즘에 조금 많이 주춤했는데 이게 다 이더리움이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이더리움이 없었으면 얘네 세 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때문에 코인이 지금 3,500조를 찍었고요. 디파이가 140조를 찍었고 NFT가 4조를 찍었습니다. 아직은 코인이 대세입니다. 코인을 사셔야겠죠. 제가 스크립트를 좀 써왔어요. 좀 읽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더 머지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더 머지는 그 POS 알고리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최초로 런칭한 시점은 요 시점이 이제 2022년 10월인가요? 2020년 10월인가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올해 9월 15일에 이제 드디어 POS의 합의 알고리즘과 POW가 이제 머지가 되면서 POS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 정도의 그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됐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거는 POS 쪽 채굴업자들과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대부분 그 채굴업자들은 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POS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POS로 바뀌어서 이제 그 앞으로 계속 그 로드맵이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뭐 더 펄지, 버지, 펄지, 스플러지 이런 이제 더 머지랑 그 라임을 맞춘 그런 로드맵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씩 볼게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더 머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성능이 빨라질 것이다. 이제 성능은 사실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더 머지 이후에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았고 그 성능이 더 빨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러냐면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보다 먼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발행량인데
발행량이 지금 더 멀지 이후에 얼마나 줄었냐면 지금 1,200억 개 정도의 그 이더리움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1,800만 개 정도가 새로 추가로 생산이 됐어요. 그 채굴을 하면서. 근데 지금 채굴이 없어지니까 그 1,800만 개가 생산이 안 되겠죠. 안 되고 대신에 그 POS의 스테이킹 보상 비율로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로 그 이제 보상이 줄었어요. 근데 이 10분의 1이 그래도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도 더 추가 발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스비라고 해갖고 버닝이 되는 또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 레이트를 거의 맞췄어요. 이 POS 보상료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지금 1,200억 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증가가 안 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지갑을 잃어버려서 유통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 거고, 더 하나는 그 스테이크 할 때, 그러니까 그 POS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양이 얼마냐면 1,400만 개. 이게 지금 유통량이 한 10분의 1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하는 양이 더 줄어든 거죠.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든 통계값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줄어드냐? 근데 사실상 안 줄어들었다 그랬죠. 뭐 NFT가 한참 많이 팔릴 때는 한 15만 원까지도 그 한 번 전송하는데 수수료가 들었고, 최근까지만 해도 한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들었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담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점점 더 줄어들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줄어드는 이유를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 수수료라는 게 왜 필요했냐면 그 서버를 돌리려면, 그리고 전기를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POW 할 때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POS로 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99%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기세가 10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안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럼 성능은 어떻게 될 거냐? 성능이 이제 보통 TPS로 말하는데 초당 이제 처리량을 말하는데 이더리움이 보통 12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POW일 때도 더 멀지 이전에. 근데 더 멀지 이후에도 12개예요. 그럼 변화가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크가 바뀌었습니다. 피크가 수백 개로 늘었어요. 그럼 한 10배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 2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로 확장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한 2차선밖에 차가 안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커패시티는 굉장히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만족을 못해서 그 이후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로드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더리움 2.0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비탈릭 부테린이 2017년부터 이더리움 2.0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트릴레마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 스케일러빌티, 시큐리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 세 개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2.0에서는 POS와 샤딩과 그다음에 플라즈마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얘기를 하고 2018년도에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또 2019년도에 나올 것을 기대했으나 나오지 않았고, 이거를 계속 그 양치기 소년을 이제 올해까지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이더리움 2.0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않겠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쓰겠다. 그래서 더 멀지가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더 벌지, 더 펄지, 더 스플러지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술들이 지금 하나씩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POS가 일단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플라즈마는 그 여러분들이 그 레이어 2라는 기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폴리곤 들어보셨어요? 폴리곤 요즘 뜨는 코인이거든요. 폴리곤 사시면 됩니다. 그 폴리곤이 이제 그 레이어 2의 대표적인 코인이고요. 그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영지식 롤업이라는 기술, 그다음에 영지식에 의한 증명, 그런 것으로 이제 레이어 2라는 기술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플라즈마가 그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샤딩은 바로 요 더 멀지 다음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 2.0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드맵이 이제
아까 샤딩이라는 기술이 이제 나타나는 게 더 서지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일정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더리움 쪽에서 거짓말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 일정은 얘기 안 하는데, 대충 더 서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버지는 그 이제 버클트리라고 해서 이제 비탈릭의 V와 머클트리의 그 용어를 합한 그 용어인데요. 버클트리에서 이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IoT 기기에 블록체인을 넣겠다는 거죠. 블록체인 플로드가 요즘 그 제일 사이즈가 작은 비트코인인 경우에도 수십 기가쯤 되고 뭐 이더리움은 수백 기가쯤 되는데, 그 블록 데이터를 그 IoT 기기 같이 컴퓨팅 성능도 적고 메모리도 적은 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블록 사이즈를 줄일 건가 하는 거가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더 벌즈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펄즈는 이제 네트워크 성능을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플러지는 기타 이제 시큐리티나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일부나 뭐 이런 좀 이제 마이너한 튜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돈이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그 돈이 되는 거의 핵심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NFT를 사야 되냐, 혹은 디파이에 투자해야 되냐의 고민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세는 점점 커져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커질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커질 거냐? 제가 볼 때는 9,000조 넘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셔도 되고요. 뭘 사야 되냐면 아까 제가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요즘 괜찮습니다. 폴리곤이 작년에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플라즈마를 레이어 2로 바꾸고선 용어를 레이어 2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레이어 2가 이더리움 2.0이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 성능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레이어 2가 떴거든요. 그러면서 폴리곤이 지금 오픈시의 NFT 마켓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괜찮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크가 괜찮죠. 밀크는 내년에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게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뭐 거기 관련돼서 뜰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사시면 3배 정도 벌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진짜 성능이 좋아질 거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초당 12개 정도밖에 트랜잭션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얘기한 거는 앞서 있는 그 로드맵들이 다 달성이 되면 이제 샤딩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에 관련된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이제 초당 10만 개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계속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제 점점 수수료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희소성은 높아질 거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뭐 변함없는 디지털 골드임에 분명하고, 이더리움도 그거에 버금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굉장히 이더리움에 이제 홀릭된 사람들은 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중요한 네트워크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개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